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2024년 4회 CBT 문제로 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한 번쯤 설명을 부가적으로 들으시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간단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밖의 문제들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 공부하시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카페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시는 만큼 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암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16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루미늄 합금에 요구되는 성질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게 뭐냐? 근데 이게 그냥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공부할 때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뭐가 좋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겠죠. 단순히 장점,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관 지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다이캐스팅이라는 거예요.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건 어차피 알루미늄 합금인데 다이캐스팅 할 때 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라 다이캐스팅입니다. 다이캐스팅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다이캐스팅 주조의 여러 가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기법 중 하나인데 사형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모래로 만든 틀 이런 걸 사용하는 주조도 있고, 이 다이캐스팅처럼 금형을 사용하는 주조도 있어요. 다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금형, 틀을 금속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럼 금형에다가 용융시킨 용융 금속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부어서 중력의 힘만을 가지고 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 부어준 다음에 고압을 가해줄 거예요. 고압을 가해주면은 금속이 좀 더 틀에 잘 구석구석 들어가 줄 수 있겠죠. 빠르게. 자, 그렇게 힘을 강제로 주는 거, 이게 다이캐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요구되는 성질이란 무엇이냐? 이제 주조할 때 중요한 성질, 주조할 때 필요한 성질이 뭐냐를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 1회차 문제 풀 때 봤던 거 있죠? 주조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조성이라 하면 주조할 때 바람직한 성질인 거겠죠. 틀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금속을 집어넣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에 이렇게 틀이 형상이 있겠죠. 구석구석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자, 구석구석 잘 채워지는 게 이제 주조성이 좋은 금속이 되는 거예요. 주조성이 좋은 재료가. 자, 그럼 구석구석 잘 흘러 들어가려면 이게 잘 흘러 들어간다.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 거죠. 유동성.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면서 어딘가에 달라붙는 성질 뭐예요? 점성이죠. 점성은 안 좋아야겠죠. 점성이 뛰어나면 이게 잘 들어가지 못하고 끈적끈적거려서 잘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점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점성이 좋지 않은 거, 점성이 없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저희가 액체의 경우 고체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수축.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음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물일 때가 어때요? 부피가 좀 더 적고 얼음으로 얼리면은 고체가 되는데 부피가 늘어나죠. 근데 물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것들은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 상태일 때 부피가 더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틀에다가 금속을 넣었을 때 얘가 식으면서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럼 고체가 됐을 때 수축이 크게 일어나면은 내가 여기에 아무리 잘 채워놨어도 이게 응고됐을 때는 수축하면서 내가 원하는 치수보다 조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조성이 좋다고 할 때는 수축하는 성질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체가 됐을 때 수축이 좀 덜 되는 그런 것이 훨씬 주조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조할 때 어떤 성질들이 좋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보기를 선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다이캐스팅이 뭐냐? 그러면 다이캐스팅이 주조? 그럼 주조할 때 필요한 성질이 뭐냐? 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암기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의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정리해 놓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이 좋을 것. 주조할 때 유동성이 좋아야 틈 새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겠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2번 금형의 점착성이 좋을 것. 점착성이 좋다는 얘기는 금형에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 달라붙으면 구석구석 잘 스며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점착성이 좋으면 주조할 때 안 좋겠죠. 3번 열간 취성이 적을 것. 열간 취성이라 하면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열간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온일 때 취성 생기는 그런 것들에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취성이라 하면 깨지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주조가 아니더라도 잘 깨지는 성질이라 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성질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열간 취성이 적으면 취성이 그렇게 뭐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4번 응고 수축에 대한 용탕 보급성이 좋을 것. 우선 응고 수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액체에서 고체가 됨에 따라 수축하는 거. 수축하면은 우리가 그 금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얘가 내가 원하는 치수,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뽑아내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여해 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녹아있는 금속을. 녹아있는 금속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넣어줌에 따라 굳어가면서 수축하고, 수축하면서 생긴 이런 틈들, 거기가 더 이제 용탕이 들어가서 채워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런 수축에 따른 어떤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조의 입장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2번이 되겠죠. 분명히 점착성이 좋다는 거는 전혀 좋은 성질이 아닌 거니까요. 잘못된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도 풀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다이캐스팅이 뭐냐를 생각하면서 주조성이 뭐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를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암기하실 때 다이캐스팅? 아, 주조였지. 주조? 그럼 뭐가 좋아야 되지? 아, 주조가 이런 거니까 잘 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26번 문제입니다. 네, 26번 문제 보시면 기계제도에서 도면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네, 항상 뭐 잘 아시겠지만 옳은 걸 묻냐 틀린 걸 묻냐 잘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문제 풀기 전에. 그와 더불어 이 문제는 왜 제가 들고 왔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암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이거를 한번 구분 짓고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 1번인데요. 길이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의 단위를 기입하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네, 1번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출 문제에서는 이 원칙적으로 라든지 뭐 이런 게 써 있지 않고 길이는 무조건 밀리미터의 단위로만 기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밀리미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미터 단위라든지 뭐 더 나아가 킬로미터 단위로 기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밀리미터로 적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단위로도 작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밀리미터가 아니라 다른 뭐 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 기호를 뒤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밀리미터의 단위로 기입해야 된다라는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26번 문제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밀리미터로 써야만 한다 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를 써야 하나, 그 뒤에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 라고만 해놨어요. 자, 이 얘기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를 써야 되지만 다른 것도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로만 해야 된다 라는 거는 틀린 이야기고, 여기에서의 1번은
이제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무조건 밀리미터만 써야 된다 이렇게 써놓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도면에 치수 기입하는 방법 이래저래 많이 외워주실 텐데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죠. 그것들 다 외워주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암기의 방향성은 있어요. 암기하실 때 뭐 그냥 기계적으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도면을 저희가 작성할 때 도면 작성은 뭐 굉장히 다양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원칙들은 무조건 작성하는 사람의 편의도 있지만 보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봤을 때 도면이 최대한 간단해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으로 정해놨다 보시면 돼요. 옆에도 밀리미터로 쓰는데 단위교는 붙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최대한 도면을 간소화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봤을 때 공간이 너무 없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시인성 좋게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다양한 원칙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암기하실 때 그래 보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작성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볼 때 뭐 치수가 한 군데에 모여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원칙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26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2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46번 문제입니다. 제가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한번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자, 피치 그리고 리드 이거 구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리드라 하면 L로서 저희가 표현을 해주고 L은 피치 곱하기 N이다. 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리드는 피치 곱하기 나사의 줄수였죠. 자,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사들은 한 줄 나사가 많았었어요. 한 줄. 자, 그래서 리드 값과 피치 값이 거의 동일을 했었죠. 값이 동일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했었어요. 리드와 피치의 값이 줄수가 1이라서 같아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값이 같은 것이 뜻이 같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의미가 같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리드라고 하고 피치는 나사산이 있을 때 나사산과 산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피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6번 문제를 풀려면 저희가 여기서 피치를 고를 수는 없는 거죠. 왜? 피치와 리드의 값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 뜻이 같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피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이거랑은 뜻이 전혀 다른 거고 리드 같은 경우에가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니까 여기서 정답은 2번 리드가 되는 거죠. 값과 뜻, 값이 같을 수는 있지만 뜻이 같아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 아주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7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계산 문제 접근하실 때 여러분이 공식처럼 뭐 단순히 외우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풀이를 보시면 저희 뭐 9549 곱하기 n분의 h는 t다. 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뭐 외우셔도 상관없겠지만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전달 마력은 30kW다. 네, 이거는 동력이라고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전달 동력이 30kW고 회전수는 200rpm인 전동축에서 토크는 약 몇 뉴턴 미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구해야 될 거는 T, 토크가 되겠죠. 자, 근데 그에 앞서서 동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공식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동력은 H로 표현하고 동력 H는 토크, T 곱하기 각속도로 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들에 다 변형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자, H는 T 곱하기 오메가를 알고 있다면 변형해서 T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메가만 이제 이항시켜서 풀면 되겠죠. 오메가 분의 H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게 뭐가 있죠? H가 30이래요. 근데 그냥 30이 아니라 30 곱하기 1000이죠. 왜? 킬로와트잖아요.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1000 해줘야 되고요. T는 지금 구해야 되는 거. 그럼 오메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고 오메가 각속도인데 각속도는 안 주어졌죠. 지금 RPM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RPM 가지고서 각속도를 어떻게 구해주냐?
자,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n이 200으로 주어졌죠. 여기 200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제가 식으로 써놓은 9540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자, 이거 나머지 다 이항을 해준 겁니다. 자, 이항을 해서 다 넘겨주면은 30 곱하기 1000 이게 h고요. 거기에 곱하기 200 곱하기 2파이. 자, 그리고 그 위에 6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토큰 t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값이 200과 30kW니까 200하고 30끼리 묶어주고 나머지는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200분의 30 해놓고 거기에 곱하기 1000 써주고 곱하기 60이죠. 곱하기 2파이 분의 1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9549 정도가 나오게 되죠. 9549.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계산해 놓은 거니까 무슨 뭐 특별한 대단한 공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해 놓은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t가 나오는데, 이 t 값이 잘 계산해 보시면 1432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약 143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가장 근사한 값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특별한 공식을 저희가 쓴 게 아니라 h는 t 곱하기 오메가라고 알고 있으면, 혹은 뭐 이거를 외워두셔도 좋겠죠. 이 식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 얼마든지 이항을 해줄 수 있으니까 t는 오메가분의 h.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식변형을 얼마든지 해가면서 풀 수 있으니까, 대신 단위, 자, 여기에서도 킬로와트로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1000을 했다 라든지 이런 것들 단위만 좀 잘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와, 이런 공식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구분해가면서 외우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시면은 얼마든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나머지 문제는 거의 이제 암기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시는 만큼 그 성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부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카페에 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